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마이크 올바르게 잡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송년회를 비롯해서 각종 모임, 아무래도 좀 마이크를 잡는 기회가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평상시 이렇게 마이크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막상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또 다루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색해요. 다 모든 분들이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뭐 어려운 컴퓨터 그보다 더 뭐 복잡한 일을 잘 하시면서도 왜 이렇게 마이크는 상당히 다들 어색하게 다루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자주 만져보지를 접하지를 않아서 그런 거니까 뭐 별거 아니지만은 영상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좀 생각해 놓으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 마이크를 자 라이브 같은데 이렇게 가면은 무선 마이크를 쓰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유선 저같이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러냐면은 무선 마이크가 물론 편한 점도 있지만 음질이 유선보다는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무선 마이크를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제 음질 때문에 이렇게 유선 마이크를 쓰거든요. 자, 이 선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빼야 될지 저렇게 빼야 될지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틀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놈을 위에로 그냥 어거지로 손을 막 빼는 분도 있고 참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스탠드 있으면 이게 선 있는 쪽이 가늘어요. 마이크가 이렇게 앞쪽으로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잡아 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가 굵고 항상 모든 마이크는 다 그래요. 아래가 이게 선 있는 쪽이 가늘잖아요. 모든 스탠드도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이게 적게 주고 이렇게 앞으로 숙여주고 이거 그 조절을 하는 거고 이 뒷부분이 좁고 앞부분이 넓은 쪽이니까 이렇게 선 있는 쪽에서 이렇게 넓은 쪽에서 좁은 쪽 끼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껴주면 내가 이렇게 꾹 세워놔도 되고 이렇게 적게 놓으셔도 되고 뽑을 때는 또 이렇게 마이크 부르는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잡아 빼면 되고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막 뒤에 틀어가지고 이놈 꺾어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여상스럽게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마이크를 잡는 법을 올바르게 잡아야 소리가 잘 나요. 마이크는 갖다 이상하게 잡으시고 자꾸 마이크 안 좋으니까 마이크 다른 걸로 바꾸라. 이 마스터한테 그 에코 리버브죠? 리버브 에코 좀 많이 올려줘라. 마이크 소리가 작으니까 볼륨 좀 켜달라. 이러시면 진짜 물론 켜드리면 되는데 그게 기본 그 톤을 잡아서 다 그 음향 엔지니어들이 다 세팅을 해놓은 거라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마이크를 가지고 문제를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마스터나 뭐 업주 대표께서는 당연히 고객이니까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은 하시죠. 알겠습니다. 곧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딱 무대에 등장하신 분이 A급 성대를 가진 분이 가령 이제 와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똑같은 마이크를 가지고 똑같이 노래를 하는데 쩌렁쩌렁 울린단 말입니다. 마이크가. 그 마이크로 노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마이크인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는 얘기죠. 오히려 줄여달라는 분이 있어요. 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그거를 또 듣고 계시면은 좀 자기 자신이 민망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마이크를 다룰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마이크를 이렇게 한번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마이크 구조. 자, 헤드죠. 헤드 부분을 이렇게 열어보면 어떤 마이크, 고가의 마이크나 저가의 마이크나
이 안에 이게 빨아들이는 그 수음부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제 주파수를 이제 정면으로 우리 노래 불렀을 때 이렇게 불렀을 때 주로 이쪽으로 이렇게 빨아들이고요. 일반 노래 부르는 마이크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이렇게 이 사이로 뒤에서 나는 소리가 이쪽 뒷부분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소리가. 예, 노래 부르는 마이크에 한해서요. 이제 뭐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 그런 마이크들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수음 전체적으로 동그랗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는 뭐 노래를 많이 부르기 때문에 주로 이 마이크들을 거의 많이 쓰십니다. 이런 구조의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떨어뜨리면 이 부분이 훼손이 되는 거죠. 케이스도 다 찌그러지고요. 마이크를 왜 이렇게 잘 떨어뜨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구조는 일단 마이크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쪽 주파수를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방해를. 그죠? 이 아랫부분도 분명히 주파수가 전달되는데 여기도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그 원리를 모르시는지 아니면 옛날부터 우리 누나 큰형님들이 노래 마이크 잡고 부르던 시골 콩쿨대에서 본 그런 모습들이 관습적으로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마이크를 잡는 분들이 계세요. 한 10분 중에 5분들이 잘못 잡고 있어요. 잘못 잡는 유형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어디를 잡느냐면 마이크 헤드를 감싼단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까 헤드 풀어서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주파수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되는 그 통로를 갖다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잡게 되면 차단도 차단이지만 인체에서 흐르는 우리 뭐죠? 그게 뭐 우리가 전기 찌릿찌릿 하듯이 왜 그런지 뭐 전자적인 뭐 이유는 과학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전기 타잖아요. 우리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주파수 방해도 되지만 그런 뭐 혈류에 또 의해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하우링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삑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봤을 때 혈류가 막 흘려가지고 이게 뭐 전기적인 어떤 충돌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하울링이 삑삑 난단 말이에요. 정확히 다 세팅을 해놨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법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소리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되면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목소리를 몰아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리가 내 목소리가 안 나요. 옆에서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감기 들은 목소리, 콧목은 목소리, 일명 맹꽁이 소리라고 그러죠. 음향 엔지니어들께서는 맹꽁이 소리, 저 맹꽁이 또 자세 나왔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음향 엔지니어들은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게 잡는 사람을. 이런 공연장, 야외 공연장이라든가 노래자랑에 나와 계시는 그 음향 엔지니어들께서는 그런 타입의 리허설을 하는 사람을 발각했다 그러면 딱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노래 부를 때 깎아요. 전부 다 사운드를 깎아버립니다. 제대로 안 내보내줘요. 왜? 이렇게 잡으면은 자기네들이 잡아놓은 아침 일찍 와서 잡아놓은 그 정상적인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은 그 세팅이 무용지물이 돼서 엉뚱한 맹꽁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는지 저렇게 잡았는지를 모르고 그냥 소리만 듣고 아니 어떤 음향 엔지니어가 작업을 했길래 소리가 이 모양으로 나 자기네들 이미지만 나빠지기 때문에 소리를 깎아버린다고요. 다 깎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분 노래는 많은 불이익이 되겠죠. 만약에 심사위원한테도 마찬가지고 관객들한테도 뭐 좋게 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또 이렇게 찾게 되면은 가령 심사위원이 나와 있는 노래자랑 같은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맹꽁이 소리 난다고 그랬잖아요. 맹꽁이. 이렇게 잡아도 그렇고
이렇게 두 손으로 잡아도 그렇고 어차피 이렇게 잡는 분도 있거든요. 이렇게도 잡아도 안 돼. 이것도 하우링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잡아도 소리가 정상적으로 안 나. 심사위원이 있는 그런 노래자랑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감싸고서 노래를 부르게 되면 그분들도 심사 안 봐요. 왜냐하면은 맹꽁이 소리가 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엉뚱한 소리를 내니까 자기 목소리를 안 내고. 그러니까 심사 자체를 안 본다고 해요. 아예 그냥 딱 탈락시켜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불이익을 받을 그런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런 점은 혹시라도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계신 분들은 빨리 하루 속히 빨리 자세를 고쳐야 합니다. 이렇게 잡는 거는 언제적 이렇게 잡았냐 그러면 제 어린 기억으로는 우리 그 누나들, 큰 누나나 큰 형님들 옛날에 시골에서 콩꿀 때 할 때라든가 아니면 집에 사랑방에서 뭐 노래 마이크 이렇게 헝겊으로 감아가지고 그 친구들 불러다 놓고 뭐 사랑방에서 겨울에 막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보면 그때 그 형들 마이크 신기하니까 마이크 소리 나는 자체가 신기하니까 가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보면 옛날에 이렇게 막 마이크 옆에 헝겊으로 감아가지고 소리가 그리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좀 뭐예요? 하여튼 그때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딱 그때는 이렇게 감싸고 불렀어요. 옆에를 그냥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요 가운데로만 센터로만 소리가 들어가게끔. 그런 관습적인 그 기억이 이렇게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진짜 잘못된 자세고 절대 도움이 나한테 되지도 않고 노래자랑 가서도 도움도 안 되고 불이익만 당하고 소리 자체가 이런 라이브 7080에서도 좋게 안 나니까요. 마이크는 절대 이렇게 감싸지 마세요. 특히 또 앙상블 두 분이 나와서 마이크 2개 주세요 해가지고 부르실 때 한 분은 정상적으로 마이크를 아래를 딱 이렇게 잡고 헤드를 안 잡습니다. 헤드에 방해를 안 준다는 얘기죠. 헤드를 안 잡는다는 건 헤드에 주파수 방해를 안 준다는 얘기예요. 아래를 잡고 이렇게 편하게 잘 불러 나가시는데 한 분은 듀엣으로 부르는데 한 분은 이렇게 잡고 부르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되면 그 노래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하우링 나죠. 가끔 삐삐삐 하우링 나죠. 그러면 마이크 2개 써가지고 가까이 있어서 이렇게 또 마이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이렇게 물론 마이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렇게 또 떨어지고 그러는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서 떨어지면 뭐 하냐고요. 이 자체에서 하우링이 나는데 그냥 마이크만 내리세요 내려만 주면 간단한 일을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본 원리를 좀 잘 인지를 하셔가지고 마이크를 이렇게 잡지 말아요. 어디 가서 노래 부르든지 간에 이렇게 잡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 왜 이렇게 잡는지. 이렇게도 잡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잡으면 노래가 어떻게 멋있게 나오나. 근데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잡는지는 모르겠어요. 가수들 한번 보세요. 가수들도 물론 한두 사람은 이렇게 잡는 가수가 있다고 해요. 음향 엔지니어님 말 들어보니까 그 가수들은 상당히 그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공연장이나 이런데 그 무대에서. 왜냐하면 음향 엔지니어들이 미리서 이렇게 잡는 가수는 다 깎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리 자체를 깎아서 그 사람 노래 부를 때 깎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뭐 제대로 나가겠습니까? 그 가수 노래가 제대로 전달되겠어요? 관객들한테? 풍부하게 아무래도 안 들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지 마세요. 이거 절대 잘못됐어요.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도 하지 마시고 아래 잡고 부르세요. 아래. 이게 뭐 좀 촌스럽기는 하죠. 약간 그죠? 이렇게 부르는 게 촌스러운지는 모르지만 한번 다음에 텔레비 한번 보세요. 조용필, 나훈아 그분들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딱 잡고 근데도 노래 잘하잖아요. 여기 잡고 여기 잡는다고 노래가 뭐 안 좋게 들리고 그러지 않거든. 이렇게 잡는 게 가장 노래가 잘 나오고 단지 여기서 이제 그
마이크 톤 조절을 각도만 틀어주는 거예요. 각도. 자, 이 아랫부분 있잖아요. 뭐 내가 뭐 톤을 좀 줄인다 할 때는 이렇게 전면부에다 마이크를 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각도만 틀어주는 거죠. 하늘로 향하게 하고 아래에다 부르는 거죠. 아래에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만 또 대고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까이 물론 마이크는 가까이 돼야지 맞긴 맞는데 계속 큰 소리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계속 큰 소리로만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또한 듣는 분들은 상당히 거북합니다. 목소리가 엄청 크게 나니까 이게 사운드하고 잘 조화가 안 돼가요. 그러니까 톤 같은 거 바꿀 때 약간 가깝게 입에다 대면서 틀어주는 거죠. 방향 살짝 틀어준다든가 하이톤에서 소리를 죽일 때 클라이막스 노래 고음 때 올라가잖아요. 자, 거기서 소리를 줄여줄 때 가까이 대고 소리 줄이려고 하면 아무래도 목소리가 선명하게 그대로 정확히 들어가기 때문에 떨리는 그 부분들이 정확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 클래스에서 소리 죽여줄 때는 마이크를 이렇게 내리잖아. 김수희나 이렇게 봐봐요. 김수희 같은 다들 보면 할 때 그랬다가 다시 또 정상적으로 와서는 또 이렇게 또 가까이 대고 부르시고 가까이 되면은 저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저음 떨어뜨릴수록 저음이 죽고 안 들어가고 그냥 이게 고음이 많이 나는 거고요. 고음이 나지만은 소리는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를 이렇게 좀 올바르게 항상 이렇게 아래를 잡고 부르시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아래를 잡으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입술에다 가장 가까이 대는 거예요. 내 입술에다가 떨어뜨리지 마세요. 마이크를. 성능이 뭐 좋고 나쁘고 떠나서 입술에다 가까이 대요. 자, 노래방에서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마이크를 어느 정도 이렇게 띄어서 불어도 소리가 공간이 좁으니까 리버브, 에코 현상이 많이 나와서 에코를 조금만 내놔도 많이 울려서 들려. 내 귀에 멋있게 들린다고. 소리를 딱 치고 공간이 좁으니까 치고 다시 울려오니까 반동에 의해서 에코도 좋게 들리고 마이크 톤 뭐 소리도 그냥 크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띄어도 웬만한 소리 다 잘 들려요. 그렇게 노래방에서 습관이 돼 있으신 분들의 라이브 와서 노래를 부르면은 거의 아니 왜 마이크 소리가 이렇게 작고 에코도 이렇게 리버브도 약하고 그래요 막 그런다고요. 그분들 마이크 딱 보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분은 노래방에서 많이 노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때문에 야외 공연이라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라이브 7080에서 노래 부르실 때는 노래방처럼 부르시면 안 되고 가까이 마이크를 대셔야 돼요. 최대한으로 이 입술에 가까이 대고 목소리를 톤을 중간 정도 내세요. 목소리 크기를. 그러면 힘들지도 않잖아요. 힘들지도 않으면서 저음 때 고음 때 내 성대에서 나가는 모든 나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대로 전달이 돼요. 자, 마이크를 이렇게 감싸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이 다 된다고. 저음 때 고음 때 맑게 들린다고 소리가요. 이게 가깝게 되면은 리버브, 에코도 풍부하게 나와요.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은 에코도 소리도 작고 마이크 소리도 작고 뭔가 좀 이렇게 허전한 느낌이 들거든요. 노래 부르시는 입장에서. 근데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법은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렇게 떨어뜨려서 잡는 거는. 근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는 생각 안 하고 마이크 볼륨을 키워달라, 에코를 리버브를 올려달라 이러면 참 이런데 7080 라이브 마스터 입장에서는 곤란하죠. 곤란하고 피곤하죠, 사실. 그러니까
소리가 좀 이렇게 풍부하게 나지, 라이브 같은 데서 풍부하지 않았을 때는 마이크 거리를 한번 봐요. 얼마나 떨어졌나 해서. 그럴 때는 이 입에 가까이 대세요. 가까이 되면 어떤 마이크와 간에 소리가 잘 나요. 다 잘 나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가깝게 불러야 됩니다. 가수들 보세요. 조용필 나오나 다 그분들 인류 가수지만 다 가까이 대고 부르지 뭐 그분들 방송국에서 쓰는 마이크 오직 더 좋겠습니까? 그래도 가까이 대고 부르잖아요. 가까이 대고 항상 또 마이크도 아래 잡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잡고 부르잖아요. 마이크. 뭐 이렇게 뭐 선 꽈서 이렇게 잡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이런 건 상관없는데 그냥 아래만 잡아주시면 되고 이제 수음부 빨아들이는 주파수 빨아들이는데 여기만 이렇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감싸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렇게 방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파수 방해를 주지 말라는 얘기죠. 쓸데없이 하우링 나오고 소리도 이쁘게 안 들어가니까 그거 하고 마이크 가깝게 되는 거 입에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서 소리는 중간 정도 목소리 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고 부르는 거는 노래방에서는 뭐 어느 정도 허용이 되겠지만 일반 라이브나 이런 야외 공연 노래자랑 가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깝게 입에 가깝게 대고 부르시고 아래 잡으시고 그거예요. 그것만 뭐 하시면 뭐 다른 거 뭐 주의 안 하셔도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 마이크를 들고요 스피커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이크하고 스피커 쪽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마이크 봐봐요. 이렇게 제가 오죽하면 마이크 접근 금지라고 저는 뭐 써놨으면 스피커 위에다 이렇게 마이크를 뭐 올려놓는다든가 이러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휘발유통을 갖다가 연탄불에다 이렇게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이크를 스피커에다 갖다 놓는 분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하우링도 하우링이지만 당연히 하우링 발생되죠. 아이 하고 마이크를 스피커에다 갖다 놓는 경우는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하고 하우링도 발생되지만은 손님들도 귀가 불편하고요. 그죠? 다른 손님들도 귀가 불편하고 이게 스피커가 나간다고 그러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피커 나간다. 스피커 나간다. 하이 스피커가 고음을 내주는 하이 스피커가 나가요. 그렇게 되면 그 스피커 뒤에 보면 코일 노란 코일 감아진 코일 있잖아요. 소리를 전달해 주는 거 스피커 뒤에 노란색 그 가느다란 코일 있잖아요. 그 하이 스피커가 그 코일이 다 타요. 시커멓게 다 뜯어보면 다 타가지고 그 부품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뭐 다 여기서 쓰는 장비들은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온 건데 이걸 뭐 외국으로 다시 뭐 미국으로 가서 AS 서비스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선가 가가지고 뭐 국산으로 재생한 거를 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마스터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불편하죠. 자기 장비인데 이런 7080 라이브 같은 데는 그 마스터들이 자기 장비들을 다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업소에 사장님이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마스터들이 이제 자기 장비를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음향 장비, 스피커까지 다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자기 몸만큼이나 진짜 소중한 자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한 번씩 잘못해가지고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나온 상가까지 하루 아무리 아침에 일찍 가도 일찍 문도 열지도 않지만 나온 상가들 뭐 일찍 열지도 않아요. 하루가 시간도 뺏길 뿐만 아니라 장비 자체 성능도 아무래도 좀 원래 부품보다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관계가 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7080 라이브 이런 데 업소라든지 또 혹 야외 공연 같은데 가시더라도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엔지니어 음향 엔지니어 분들 나와 계실 때 그런 거 한번 눈에 찍히면 안 좋아요. 불이익 많이 당했어요. 엔지니어들도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지는 자기 장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앞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케이블 기타 같은 거 케이블 걸어다닐 때 바닥 잘 보고 밟지 말고 걸리지도 말으라고 그랬잖아요. 엔지니어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그러듯이 마이크 역시도 그런 그 헤드를 이렇게 감싼다든지 마이크를 뭐 스피커 쪽에다 갖다 놓는다든지 이런 게 그 음향 엔지니어들한테 발각이 되면 그 사람 찍히는 거예요. 그 사람 노래 부를 때 다 깎아버린다고 엔지니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뭐 야외에서 노래를 부르든 노래자랑을 나가든 KBS 노래자랑을 나가든 절대 마이크 헤드 잡지 말고 아래 잡으시고 입에다 가까이 대고 너무 붙이지는 말고요. 최대한으로 가까이 대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가까이 대고 노래 부르시고 마이크는 절대 스피커 쪽에 근처에 가시면 안 된다. 스피커 쪽에 근처에 가게 되면 휘발유통을 연탄불에다 갖다 놓은 거하고 똑같으니까 제일 싫어해요. 이 스피커에다 마이크 갖다 놓고 이런 거 감싸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정신 바싹 차려가지고 노래 부르실 때 항상 이렇게 아래 잡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입에 가까이 대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